잘 없는데. 오늘 리뷰할 차량은 A6 2016년식입니다. 이게 350 TDI고요. 이게 4륜구동. 보통 BMW 같은 경우는 엑스드라이브라고 하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막 기억은 안 나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콰트로. 아마 이제 4륜 구동 방식이라면 콰트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디자인 전 모델 제가 사진은 첨부해 드리겠지만은 뒤에 전 모델은 저는 사실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그릴이 언제 어느 모델에 적용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라인이랑 이런 그릴들을 보고 저는 아우디 라인이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하단에 크롬으로 들어가고, 고급차의 특징이 크롬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어느 시승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크롬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안 이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크롬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 차가 좀 더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휠은 사실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휠은 기본 휠인 것 같아요. 지금 프로 콘택트 이런 휠이 있나요?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이게 저는 사실 타이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컨티넨탈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휠은 사실 이쁘지가 않네요. 아마 휠도 이런 휠 같은 것도 옵션 같은 거에 추가되면 좀 예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6 같은 경우는 측면 사이드를 보면 제 눈에는 그냥 무난해요. 막 울그락불그락한 느낌도 없고, 사실 BMW 같은 경우는 좀 남자다움을 강조해서 그런지는 선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우디는 왠지 벤츠와 BM의 중간, 그들의 장단점을 잘 조화해 놓은 차 같아요, 제 눈에는. 그리고 뒷모습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쁘냐 하면 요거, 사실 이 안에 이 디자인이 없었다면 이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사실 그냥 평범하게 별 다를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무늬들이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아우디는 이런 헤드라이트, 라이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담당 부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헤드램프 같은 램프류를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6 레터링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35 TDI입니다. 그 콰트로 4륜이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4륜까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다 이제 FR 타입이라서 사실 눈이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온다고 해도 뭐 살살 댕기니까 이게 차가 미끌려서 막 빙글빙글 돈다라는 느낌은 사실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콰트로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냥 브랜드를 좀, 아우디를 타면 당연히 콰트로를 타야지라는, 콰트로를 넣지 않으면 아우디를 타는데 뭔가 속빈 강정을 타는 느낌을 주는 마케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아우디를 사면 저도 콰트로가 달린 거를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회사가 마케팅을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뭐 유럽 쪽이나 이쪽에서는 콰트로를 많이 안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영상에 제가 첨부를 할지 안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봐볼 텐데요. 이제 여기는 도어 트림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막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도어 트림, 뭐 고급스럽다, 저급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무난한, 단지 여기 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메모리 시트고요. 세팅을 이제 2개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윈도우 도어락 버튼이 있고, 여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뭐 별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요거가 뭐지? 이거는 뭐예요?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거. 이건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좀 독특하네요. 보통은 사이드 미러는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탔던 차량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트렁크 이제 개폐, 이거는 레버라고 해야 되나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걸 당기면 열리고 당기면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이제 제가 운전석을 한번 앉아봤는데, 보면 요즘은 어느 차를 타도 핸들은 작아요. 제가 물론 80년대 차량, 90년대 차량 BM과 벤츠를 소유를 하고 판 것도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차량 핸들들은 굉장히 컸어요. 한 이 정도 더 컸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제 차에 한번 첨부를 해드릴 텐데, 그거에 비하면 요즘은 모든 차량의 세팅을 기본적으로 스티어링은 좀 작게, 좀 스포티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큰 거를 하면 조작을, 이제 핸들링을 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맛이 있는데, 아마 요즘 세계적인 추세는 좀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리뷰를 보면 알겠지만 요즘은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제가 그때 탑기어를 봤을 때 그 진행장부를 이렇게 했어요. 람보르기니를 만들었는데 너무 편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잘못 맞들었다 해야 되는지 이 기존의 이 슈퍼카의 성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봤어요. 난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요즘은 심지어 슈퍼카까지 운전을 하는데 세단처럼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차 A6는 세단이니까 좀 더 편하게 만들겠죠. 계기판을 보면
사실 저는 이 계기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느낌이 나요. 요즘 시대 물론 이제 16년식이라서 2년이 된 차지만은 그래도 요즘 차량으로 치일 텐데 저는 이런 아날로그적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키온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 뭔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적절하게 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계기판에서 모든 정보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오래된 차를 타서 그런지 몰라도 클러스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뒤에도 첨부가 되겠지만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을 심지어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제는 클러스터의 모든 차량의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요즘은 HUD라고 이 차는 없다 했죠. 없어. 여기는 옵션이 없지만 이 창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자기가 내비게이션을 찍었다면 밑을 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아도 이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의문인 게 조수석 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보통 이쪽에 있거나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데라든지 이런 운전석이 가까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어서 저는 간혹 조수석에 탄 사람이 실수로 이걸 눌러버릴까봐 눌러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는 뭐 터치인가? 1번 누르면 뭐고 2번 누르면 뭐 라디오예요? 라디오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또 뭐가 돼요? 방향하고 글자 치는 거. 아 이게 글자만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운전할 때 조작하면 안 되지만은 운전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좋지 뭔가 터치는 아직 센터페시아 쪽이라든지 이 좀 기어봉 쪽에는 운전할 때 좀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 터치가 아니고 여기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안 쓰잖아. 그게 왜 물론 요즘 거는 안 그렇겠지만은 생각을 안 했나? 나는 지금 또 이거 지금 어떻게 쓰지? 지금 이거 기능이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 이거 언제 쓸 일이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저도 이제 형님이랑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저도 이 차를 타면 이런 거 추구도 안 쓸 것 같아요. 뭐 쓸 이유가 없다. 그냥 보통 저는 연결해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팟캐스트 많이 듣거든요. 이 버튼들은 뭐예요? 이 들어가는 거. 아 이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키로수 리셋. 키로수 리셋이고 여기는 헤드램프랑 안개등이랑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옵션 버튼이 이건 아닌데 이건 안개등 같은 거고 여기에는 그런 게 없네. 옵션이 보통 이게 국산차들이나 수입차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걸 누르면 형님이 말했던 후측방 감지 버튼이 있는가 하면 뭐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진짜 그거밖에 없네.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 여기 내비 있고 여기는 이제 음성인식 터치가 안 되는 대신 음성인식으로 내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썩은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은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 무난해요. 막 이쁘다거나 못생겼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봤을 때 여기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 요즘 디자인과는 약간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BM 같은 경우도 최근에야 트렌디하게 바뀌었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아날로그 느낌을 많이 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BM을 좋아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런 우드 같은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여기는 카트로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조수석이 더 크네요. 아 그런가? 조수석이 더 크네요. 여기보다. 여기 비상 깜빡이에 이거는 차단하고 말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거는 파킹이고 이거는 오토 파킹이죠. 아 이게 다른 차들하고 웃긴 게 파킹해 놓잖아. 다른 차는 자동으로 풀리는데 이 차 안 풀려. 아 이거는 출발 그래 원래 국산차도 제가 알기로는 이걸 당겨 놓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풀리거든요. 얘 안 풀려. 이거는 오토 파킹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잠기고. 그렇지. 이건 편하지. 벨트 매야만 기능이. 벨트 안 매면 안 되고. 그럼 이거는 잘 안 쓰겠네요. 왜냐면 대구에는 오르막이 없잖아요. 부산처럼.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이렇게 맨날 걸더라고. 근데 이게 좋아요. 습관 들여놓으면. 그리고 이제 뭐 별 다른 게 없을 거 없고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편해요. 한 개밖에 안 쓰지. 이거 말고 딱히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제 아는 형님 중에 이제 셔츠 아는 형님은 이게 독서등이라 하더라고. 이거를 자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차가 그 당시 K7이었는데 이거 다마 하나 바꾸는데 이 전체를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돈 나와가지고 안 바꿨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그냥 내리고 탈 때 쓰는 부리라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독서할 때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또 책을 또 자주 읽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설명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무난해서 정말 근데 A6는 정말 무난한 차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더 특이한 차들 마니아적 차들보다 많이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게 많이 팔렸구나. 많구나. 물론 BM, 벤츠가 제일 많이 팔리겠지만 폭스바겐이라 그래도 아우디든 저도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뒷좌석 2열을 한번 봐볼게요. 막 좁다는 느낌. 근데 여기도 키 큰 사람들은 타면 좀 불편하겠다. 물론 모든 차가 키 큰 사람이 타면 불편하겠지만은 근데 나는 이 목바지는 좀 헤드레스트 이거는 좀 편한 것 같은데요. 형님은 여기 헤드레스트 편해요? 운전할 때? 뭐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없어. 형님도 무딘 스타일이죠? 무디요 무디.
무디어서. 그리고 이거 여기 열면 뒷트렁크가 트렁크 열리는 거죠. 한 번도 안 열었어. 열지 맙시다. 그리고 이게 콘솔 박스를 꼬고 여기에 한 번 더 여는가? 나도 참. 아니 이거는 이거가 뭐니까. 아 여기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 이건 모르겠다. 아니 뭔가 여기에 보시면 다 그냥 똑같습니다. 이게 크게 뭐 특이한 점은 차 자체가 이제 5 시리즈나 E 클래스처럼 무난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걸 이게 왜 있지? 여기 있지. 와 이게 진짜 불편하네. 보통은 여기가 없는데 이걸 왜 해놨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무슨 링크가 하나 지나가는가? 이거는 조금 뒤에 타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잘 때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려면 이게 없으면 좀 편할 텐데 이런 게 좀 아쉽고 여기는 수납 공간인가? 여기는 이제 이건 12V랑 담배, 시가잭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냥 뭐 별 특이한 건 없습니다. 무난해서 뭐 타고 다니기에 트렁크 한번 같이 가져요 형님. 이제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한번 봐볼 텐데요. 트렁크는 어떻게 열어요? 짐이 많이 실려 있네요. 짐이 많이. 근데 이거 짐이 많이 실리는 편이에요 형님 기준에서는? 많이 실리지. 많이 실려요? 킥보드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통은 골프백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모르겠어. 많이 실릴 거야. 이게 근데 그거는 길어. 확실히 밖에서 봤을 때 좀 작아 보이는데 낮아서. 네, 트렁크가 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니까 트렁크가 클 거라고 예상은. 그래서 이 트렁크가 깊어서 이 2열이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드는 건가? 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트렁크가 큰 거 같아. 근데 많이 넣고 댕기네요. 그러니까 많이 실었으니까. 여기 그건 없어요. 이래 가까이 가거나 발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면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예, 그거를 근데 그게 인식이 그렇게 막 잘 어떤 사람은 뭐 한 10번 가면 한 3, 4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대부분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게 인식률이 뭐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 버튼은 이게 락 버튼이고 이거는 누르면 아마 잠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버튼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저한테는 편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손으로 직접 다 수동으로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런 센서 같은 것들 다리로 이렇게 해서 센서 같은 것들로 열 수만 있다면 이제 이것도 심지어 그때는 불편해지겠지만은 정말 여기도 이제 옵션이 A6 35 TDI가 가장 낮은 등급 같더라고. 2016년식 네이버 자동차에 검색을 해보니까 5 TDI까지 있는데 그 차는 한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차를 1억 주고 살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한 중간 등급 정도 차량은 사실 굉장히 무난하게 5천 6천이란 가격이 무난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5천 6천이 있는데 BM, 아우디, 벤츠가 있다면 뭐 이 차를 한번 선택을 해서 타도 그냥 무난하게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뭐 저도 그렇지만 아우디를 탔으면 그 다음 저는 BMW를 한번 타보고 마지막으로 벤츠로 가지 않겠어요? 이 형님도 벤츠를 사려고 하다가 뭐 가격면도 있겠지만은 이 차를 한번 타보고 가겠다는 말은 이 차에 흥미는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벤츠를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한 번쯤 타볼 만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차가 뭐 기능적으로 뭐 브랜드 가치로 까이려면 엄청 많이 까이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굳이 이렇게 까일 필요도 없는 그런 굉장히 무난한 세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뻐. 진짜 이뻐. 이뻐요. 저는 이 라이트랑 요 그릴을 너무 예쁘다 생각해요. 나는 이게 흰 차는 이만큼 안 이쁜데 A6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A7이 다 이쁘다는데 나는 A6가 더 이뻐. 그 이것도 뭐 취향 차이라 가지고. A6 검정색 무조건. 아니 너무 재밌게 타는 거 아니에요? 리뷰할 때 이거 그거 해라. 이 라이트 밝더라. 장점이겠네. 라이트가 밝아서 편한 거. 이 라이트 HID인가 들어갔어요? 모르지. 흰 거. 응? 흰 거 노란 거. 흰색이야. 그러면 HID인가? 이정표가 잘 보여. 이정표가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정표 잘 보여. 이거는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하이빔을 자동으로 쏴주고 뭐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걸 몰라. 그런 거는 모르. 왜냐하면 이번에 펠리세이드인가 현대에서 나온 그 차를 보니까 리뷰한 걸 잠시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상향등 켜주고 꺼주고 이러더라고요. 여기서만 좀 선택 가능하시나요? 요즘 뭐예요? 이제 형님이 이 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궁금해요. 왜 굳이 이만한 여러 동종 A6니까 뭐 A6도 있고 5 시리즈도 있고 E 클래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이 A6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마음에 들었지. 아니 마음에는 들지 마음에는 드는데 디테일하게.
그 전에 자영이 이 차를 탔는데 네. 그때 이 차를 나도 이 차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왜 그 자영이라는 분은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벤츠로 이동했어. 근데 보고 벤츠 사라 했어. 네. 근데 나는 이 차 좋았어. 그러면 이제 자영이 근데 왜 자영 말 안 듣고 아우디 산 거예요? 취향은 틀리니까. 근데 나도 벤츠를 타고 싶었지. 근데 벤츠도 타고 싶지만 하여튼 그냥 이 차를 먼저 타고 싶었어. 아, 이 차는 한번 거쳐가고 싶은 차 종착정은 아니고. 그거는 모르지 뭐. 난 계속 탈지. 그거는 모르는데 뭔지 뭐라 해야 되지. 이 차는 그러니까 그때 BM을 탈까 내 친구가 그때 BM을 이제 신형을 뽑았는데 이쁘긴 이뻐. 근데 옛날부터 내가 느끼는 BM은 좀 날리 보는 느낌도 있고. BM이 날려 보여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지. BM은 옛날에 너무 흔한 차였어. 아우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전부 다 BM을 선호했으니까 우리 시대 때 BM이라 하면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내한테는 좋은 차인데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보다 좋은데 옵션도 엄청 좋고 한데 뭔지 모르는 그냥 차의 매력이 더 있었어. 이걸 뭐라 설명하지? 그러겠네. 주관적이지. 제가 그랜저 아이즈를 올렸을 때 어떤 댓글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이 차가 너무 흔해서 자기가 안 샀대요. 뭐 정말 흔해서 돈이 있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댓글들을 제 영상에도 봤지만 사실 딴 데서도 많이 봤거든요. 좋은데 흔해서 안 샀다 하면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흔해서 안 산 거? 하여튼 몰라. 난 다니면서 옛날에 BM5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보통 보면은 BM을 많이 타더라고. 그 맨날 BM 사면 맨날 그런 소리 했어. 뭐 BM 사면 딴 거 사라 하면서 그런 소리 자주 했었지. 근데 이 아우디가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모든 거에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거나 장점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이야 랜드로버가 그 AS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AS 센터를 가도 제대로 고쳐주질 못한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잘 모르니까 하는 말들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디도 제 친구가 아우디 A4를 한 7년, 8년 전에 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내한테 맨날 전화 왔어요. 장고장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사소한 것 때문에 연락이 왔다가 자기가 짜증나서 그냥 이제 폭스바겐 시로코로 바꿔버리겠다 하더니 그냥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AS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개선이 많이 됐는가? 개선이 됐는지도 내가 뭐 맨날 이거 탔던 사람도 아니고 모르지. 형님 이거 산지 얼마큼 됐어요? 지금 8개월? 모르겠어. 장거리도 많이 타잖아요, 형님. 안 그래요? 장거리도 좀 타지. 그때 막 울산 갔다 왔다 그랬어요? 가게 때문에? 울산, 부산, 서울 또 어디 갔지? 아니, 장거리 좀 뛰지. 차하고 이 차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그 사람 가격 때문에요? 가격이 그럼 제일 싼 거예요?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걸? 2년 됐잖아요. 이건 리스잖아. 네. 그래도 리스에도 뭐 총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잖아요. 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까먹었어. 진짜로 이런 거 억수로 막 그걸 안 한다. 제가 그때 막 살 때만 엄청 신경 써나니까. 이게 뭐냐 동급 대비해서 가장 좀 저렴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진짜 BM은 안 살라 했고 모르겠어. 뭔지 모르게. 이것도 살라고 했는데 요번에 게 옵션이 하도 좋 친구가 끌고 와서 사라. 진짜 좋다. 좋더라고. 근데 니 타잖아 감사. 근데 이것도 많잖아. 엑시스도 많잖아요. 이거 그래 많지 않아서 이건 또 인기도 아우디는 그때 인기 떨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뭐 좀 적은다는 느낌인데 더 없었고 선호를 안 했지. 근데 이게 디젤인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리네요. 그런 건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릴 거야. 많이 떨리고 많이 시끄러울 건데. 왜냐면 이 동급 차량이 그 인피니티 Q50을 제가 조만간 시승을 할 텐데 제가 제 기억에는 그 차랑 이 차랑 비교를 하면 단순 저는 거의 동급 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동이 이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나는 차를 많이 안 타봤기 때문에 비교를 못 하고 일제를 이랬지. 며칠 전에도 차에 다른 사람들이 다 체크해줘. 뭐 소리 나는데 뭐 대리운전이 브레이크 이거 다 됐네요. 소리 나네요. 그래요? 나는 못 느껴. 그래요? 나는 막 이렇게 막 그걸 몰라. 그리고 지금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그게 날씨 탓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야 그게 지금 그래 A센터 클러스터 그 계기판에 뭐 떴어요? 브레이크 그건 안 떴어. 안 떴어요? 이제 엔진 오일 때문에 엔진 오일 가려고 하는데 전화 오더라고. 위에 기다리는데 예. 이거 패드 다 됐는데 여기 가길래 맞다 며칠 전에 저 대리가 저 패드 다 됐다던데 감사.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AS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가면은 뭐 잘해주던데. 잘해줘요? 뭐 잘해주면 됐습니다. 뭐 내한테 잘해주면 남들이 뭐 별로라 그래도 뭐 좋은 기지. 뭐 있으면 이런 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아니면 뭐 간단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S 뭐 이쪽에서는 그러고 이거 전화만 했어. 여기 아우디 서비스 어디고 이거 전화해 보면 알아서 해줘. 막 밤에 밤에 이거 어떡하면 어떻게 하자고 뭐 밤낮 없이 다 상담이 되는 거예요? 밤에 긴급 출동이요 뭐
타이어 없으면은 보험사 불러도 되는데 어차피 보증기간 남았기 때문에 아들이 이게 보험사가 안 불러도 이게 보증기간 내에 그런 콜 서비스랑 다 된단 말이에요? 난 이건 처음 하는 정보인데. 거기 빠졌거나 체크는 보험사보다 아들이 더 잘할 건데 싶어요. 그럼 이거는 연 횟수 상관없이 보증기간 내에는 다 콜 서비스랑 다 되는 거예요? 출동 서비스? 네, 출동하는데 어차피 근데 그 보험사하고 연결된 거지. 이 중국 차다. 이 중국 차 같은데? 아닌가? 이 차량 옵션은 뭐 어때요? 옵션은 한 개도 안 좋아. 옵션은 별로 안 좋아요. 뭐 어떤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안 좋은 거예요? 비교지 비교. 만약에 네. BM 5 시리즈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 소진됐다고도 알려주고. 근데 기본적인 열선이랑 통풍은 있어요? 통풍이 없어. 그래서 이 통풍이 있어야 좋다는데 난 통풍을 내 자차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근데 통풍은 안 써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괜찮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영이 하는 말이 우리 자영 차 선택할 때 어느 정도냐면 통풍 없으면 안 사버려. 아 그래요? 경험한 사람이구나. 경험한 사람. 그럼 옵션은 그런데 왜 BM 안 사고 벤츠 안 사고? BM은 너무 옵션이 좋아도 BM은 흔해서 안 산 거네요. 벤츠는 그치, 비싸기 때문에 아우디를 선택했고. 옵션이 좋긴 좋은데 네. 솔직히 다 뭐 편의사항은 좋고 네. 근데 안 쓰잖아. 안 쓰고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나는 옵션을 많이 안 즐겨봤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상관이 없었어. 충분해 이 정도면 나한테는. 맞아요. 어차피 겨울에 열선 두고 히터 틀고 이런 거만 열선만 있으면 되고 에어컨 나오면 되고. 왜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차가 뭐냐면 랭글러야. 지프 랭글러. 옵션 흡수 안 좋잖아. 안 타봤는데 이쁘잖아요. 옵션이 없는 끝에. 응. 근데 난 그 차 살려 했었어. 그 차하고 엄청 고민했었어. 아 그래요? 그 차는 언젠가는 타보고 싶다. 그럼 이 차 타면서 느꼈던 단점. 단점. 뭐가 좀 안 좋더라 뭐 이런 거. 자 보자. 단점이 6개월에서 한 8개월 탔다고 하면 응, 이건 응, 충분히 장단점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내비게이션 엉망진창. 이거는 진짜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추월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못 써. 못 써요? 폰으로 써. 얼만큼 최악이에요? 그냥 못 써. 내비게이션이 어떠냐면 지금 내비게이션을 키잖아. 자, 예. 잘 봐. 주소를 입력하려 해도 터치가 안 돼 있다. 네. 아니면 말로 주소 입력. 시 또는 도로 시작하는 와, 전체 진짜 주소를 번거롭다. 입력하십시오. 대구시 지금 벌써 답답해. 벌써 찍었어야 돼. 성격 급한 사람은 이거 못 써. 거기서 맞다. 뭐 찍으려 하잖아. 네. 잘 안 돼. 또 어려워. 아우디를 직접 보내 한국에서. 지도를 업데이트할 때? 아우디 본사서 체크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지금 업데이트해도 옛날 거야. 그리고 원래 거 지금 2018년도 거가.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편하려고. 왜냐면은 뭐 과속 카메라나 새로운 도로나 한 번씩은 그래도 쓰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서비스센터에서도 돈 아깝다고 하지 마라고. 원래 거 별로더라고. 그럼 이거는 이게 올레 내비예요? 아니지 그전 거지. 올레 이름이 올레 내비예요? 응? 아니야. 올해는 아니고 올해. 오래 걸린다고. 올해. 요번 해에 네. 이제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할래 해도 요번 해께 아니지. 요번 해께 또 별로로 하더라고. 써봤는데. 근데 시한성이 이렇게 나 이것도 별론 것 같다. 시한성이 뭐지? 보이는 느낌도 그것도 별로고. 확실히 국내 맵은 저는 해외 나가면 구글 맵은 전 세계 어디든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이제 네이버 아니면 T맵, 올레 내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아우디는 이 뒤에 친구도 이제 A7을 리뷰를 했을 때 했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근데 저기 혹시 클러스터 계기판에는 이게 떠요? 이 화면이? 뜨긴 떠. 근데 이게 사용 안 하지. 진짜 이게 미러링만 되면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를 여기 디스플레이에서도 볼 수만 있으면 그거를 저기에 띄울 수만 있으면 저는 정말 그게 정말 이게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옆을 안 봐도 여기 뜨는 게 좋잖아. HUD처럼요. 여기 뜨잖아 다른 차들은. 형님 건 안 떠요? 나는 안 뜨지. HUD 옵션이 없어요? 이게 이거보다 위에 뜬 거는 속도 이런 건 떠. BM도 제가 옛날에 그 G30인가? 지금 5 시리즈가 G30일 거예요. 그 차를 보니까 여기 국산차 제네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차를 타보면 HUD가 굉장히 좀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독일 차들은 정보들이 많이 없는데 국산 차들은 아무래도 이제 옵션을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옵션을 생각하고 살 때는 사실 저는 이런 독일 3사보다는 저는 현대 제네시스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저는 사실 브랜드를 산 거거든요. 형님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딱 개인 취향이라서. 취향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거 흰색은 되게 안 좋아해. 흰색은 왜 별로? A6 흰색은 엄청 또 안 좋아해. 왜요? A6는 검정색만. A6는 나는 검정색 아니면 안 타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이라 가지고. 하면 이제 단점은 그냥 내비게이션. 그거 말고는 딴 건 없어요. 단점이 옵션이 적은 게 단점이지. 있으면 편의사항이니까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나는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풀옵션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제 친구 중에도 항상 타면 제가 그 A4 탔다는 친구가 A4 탔다는 친구가 뭐 시로코, 아우디 A4, i30, 뭐 마칸 이런 것들을 다 풀옵션을 샀어요. 그런데 뭐 쓰는 거는 우리들이 쓰는 거 열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통풍 있으면 통풍, 라디오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끝인 거예요. 근데 포르쉐도 사실 그 차도 16년식인데 14년식이구나 마칸인데 초창기 걔도 아무래도 국내는 스마트폰 내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이거는 단점인 것 같고, 왜냐면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기능이 옵션이 작다는 거는, 근데 옵션이 작아도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나는 개인적인 주관으로 옵션은 내가 직접 손대서 뭘 하는 옵션은 많이 안 쓰는데 그런 부러운 거는 그런 옵션들이야 만약에. 그러니까 알아서 지가 감지해주고 막아주고 이런 옵션들은 진짜 부러워.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곳에 뭐 차량 감지해주고 BM은 만약에 내가 이래 있잖아. 지금 차가 이래 가잖아. 지가 알아서 이래 잡아주잖아. 오시리즈 곳에다. 아, 이 선을요? 선 일득해도 잡아주잖아. 이렇게.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5를 이번에 했는데 이 사이드 미러에 후측방 감지라고 하는가? 그 옵션이 있어서 핸들이 너무 세게 잡혀서 오히려 애기들이 너무 놀랄까 말까 놀라서 그 기능을 꺼버렸다 하더라고요. 장단점이지. 네. 저는 아직은 자율주행도 안 믿고 반자율주행도 별로 안 믿고 이런 주의라서 이런 후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스스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건 그렇지.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런 위험한 순간을 잡아주는 기능이야. 고속도로 그 기능 있다고 이래서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한 번씩만 졸았을 때 잡아주고 이런 거지. 몇 년이 더 지나면 진짜 완전 안정화 안 되겠어요? 저는 아직은 무서워. 저는 이제 단점을 했으니까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좋은 장점 같은 걸 알려주세요. 이 차 타니까 전차에 비해도 전차가 이제 소나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차에 비교하자면 이제 장점이 많지.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NF 소나타 그걸 탔으니까 확실히 잘 나가지. 일단은 편해. 왜냐면은 디젤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초반뿐만 아니라 뭐 고속도로에서도 확실히 잘 나가지. 200km 뭐 이런 거는 소나타 이런 것도 타면 좀 버겁거든. 근데 얘들은 뭐 쭉쭉 나가긴 잘 나가니까.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은 소나타를 탔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 오르막 칠 때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 4륜이거든. 4륜이라서 조금 더 잘 나가는가 그건 모르겠어. 소나타 비교하자면 진짜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잘 나가는 조건에 저는 제동도 있어야 되고 서스펜션도 잘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다. 고속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엄청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게 내 관점은 지금 비교하는 게 다른 이 차보다 훨씬 더 뭐 좋은 차들하고는 비교를 못 하고 나는 소나타나 뭐 이런 거에 비교하니까 엄청 좋아 그냥. 그럼 제동도 불안하지 않게 잘 잡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잘 돼. 다 잘 돼요. 그러면 이게 서스펜션 턱을 넘을 때나 이럴 때 어떤 차는 현대차들은 요즘 세팅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요. 근데 심지어 요즘은 BMW도 서스펜션을 말랑말랑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는 저도 봤을 때 이 차는 근데 말랑한 것 같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걔가 딱 중간 세팅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형님은 어떠세요? 그건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다 괜찮아. 그전에 근데 웃긴 게 나 소나타 탈 때도 사람들이 그때도 좋았어 소나타가. 그러니까 이 차가 더 편하지 훨씬. 사실 일반 사람들이고 저는 사실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서스펜션이 어쩌니 뭐 브레이크 성능은 어떻고 고속주행 시에 뭐 이런 것들이 궁금을 한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가도 뭐 200, 300km 달릴 일도 없고 제동이 요즘 차는 무슨 차를 타도 심지어 제가 레일을 탔을 때도 제동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경차부터 해가지고 대형차까지 모든 서스펜션 그리고 제동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들이 기본적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모든 차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나는 만약에 지금 레일 타잖아. 모닝이가 제일 경차가 뭐야? 레이 모닝 스파크. 스파크를 타면은 지금 타자 당장 5분 타면은 아우 잘 안 나간다 이랬는데 만약에 하루만 타보잖아. 그럼 걔 또 편해. 괜찮아. 그냥 괜찮아. 일반적으로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차마다 사람이 뭐 다 적응하지 뭐. 근데 이제 리뷰를 올려서 다른 거 보면 이 성능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 브랜드를
내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딴 브랜드는 쓰레기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저는 막 현기차가 엄청 까이는데 저는 현대 기아차들 타봐도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드는 거에 놀라고 뭐 아우디, 벤츠, BM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심지어 어쩔 때는 저는 제네시스를 타보고 동승을 하거나 시승을 해보고 독일차를 타잖아요. 브랜드만 빼버리면 저는 제네시스가 더 좋다고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옵션도 더 좋고 요즘은 주행 성능도 뭐 이미 이제 너무 잘 만드니까 잘 세팅을 하니까 아무튼 장점은 예전 차에 비해서는 엄청 잘 나가는 거. 뭐 제동도 그렇고 뭐 서스펜션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불편한 건 없잖아요. 뭐 딱딱하다거나. 심지어 옛날에 소나타 탈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 내 차 못 탔어. 왜요? 그때 핸들이 좀 돌아가 있었는데 네. 계속 그래 탔어. 아 근데 그거는 예민한 저도 핸들 돌아가도 신경 안 뭐 핸들 돌아가면 돌아간 상태가 정면이라 생각하고 타면 되지라고 하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핸들이 파워 오일이 없었어가지고 뻑뻑했는데 나는 그것도 괜찮았어. 그거 하면 파워 오일 펌프는 고장나면 돈 많이 들 텐데요. 뭐 근데 난 그냥 계속 탔어. 폐차했어요? 아니야, 나만 팔았는데 그런 거 얘기 다 해주고 말하면서 엄청 싸게 팔았지. 그래도 뭐 싸게 팔면 그걸로 이제 수리하면 되니까.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갈까? 우회전 하면 안 되는데. 아씨. 줄베가 다시 빠질까? 아니야. 이제 직진해도 돼. 직진해서 옛날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자동차 독일 3사 중에 아우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긴 게 댄디하대요. 그놈의 댄디가 뭔지 저는 안 댄디하다 보니까 그놈의 댄디가 뭔데 그래 댄디한 걸 좋아하노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냥 이 차가 BM 벤츠에 비해서 BM은 좀 약간 남자다운 느낌이 세고 벤츠는 약간 어르신 느낌이 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드니까 아우디를 딱 보니까 이게 젊은 느낌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동성로에서 굉장히 여자를 막 이렇게 카사노바처럼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뭐 안 지신다. 동성로 여자 반을 형님이 다 잠깐만.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거 올리지 마 진짜. 우회전. 네, 이건 거짓말이고 형님도 이제 가끔씩 여자를 진짜 1년에 소소하게 한 10명씩 20명씩 만날 때 보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이 차 이쁘다 그래요?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어 일단 직접적으로. 그럼 뜬 소문인가? 보자. 우리 누나도 하는 말이 그냥 뭐 핸들도 편하고 맨날 핸들 잘 돌아가고 그 차도 괜찮지 그 차도 괜찮았는데 가면서 핸들도 잘 돌아가고 이 얘기밖에 안 했어. 누나 차도 핸들 잘 안 돌아가서 그런지. 누나 차는 뭔 차예요? 누나 EF. EF 핸들 잘 안 돌아가나? 몰라 누나 핸들 그런 소리 했어. 그러면 이건 한 20대 애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인가?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우디 이 차는 형님이 봤을 때는 뭐 여자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나 밤에 만나서 그런가? 여자들은 BMW하고 벤츠 디자인 더 좋아할 건데 내가 생각하기엔. 근데 저도 이제 들었어요. 아우디는 댄디해서 이래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거. 그냥 생각하자면은 개인 취향으로 좀 뭐랄까 딴 것들은 이거보다 화려하잖아. 근데 야는 좀 절제된 맛이랄까? 뭐가 절제됐어요? 좀 느낌이 좀 약간 올드하기도 하고 약간 또 뭐 옵션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절제된 느낌이야 약간. 아마 이번에 A7을 필두로 해서 나오는 차들은 실내들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화려하더라고. 네, 왜냐면 이제 CLS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필두로 해서 필두가 아니고 이제 CLS도 이제 좀 디자인이 좀 약간 디지털 느낌이 많이 나게 그전에는 좀 아날로그틱이 좀 있더라고요. 이 차는 얼마큼 탈 생각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상해지잖아 않까? 모르겠어. 모를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면 저도 이 차는 평생 간다 하고 사잖아요. 평생은 못 사. 1, 2년 타보면 그새 질리죠. 그래서 해외는 어쩌면 뭐 차를 사서 타다가 몇십 년 타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랑 그 나라랑 소비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소모품으로 쓰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올드한 문화가 좀 보편화되는 곳을 가면 차는 어떤 사람에게는 소모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자산 아니면 자기가 정말 애장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Z3라는 BMW Z3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 차 상태 좋은 걸 사서 수천만 원 주고 복원을 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도 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거래요. 멋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론 옛날에 비해서 올드카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옛날 차를 보면 똥차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이런 클래식카, 올드카, 페스티벌 이벤트 같은 것들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럭셔리한 사람,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말은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이라기보다 이런 전 세계적인 문화를 봤을 때 올드카 문화는 클래식카 문화는 굉장히 고급 문화인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옛날 차에 비해서 차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니까 아직 그런 문화들이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걸 물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올드카를 좋아하지만 괜히 몇 년 타면 딴 차를 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런 거에서는 저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올해 몇십 년 수십 년을 가지고 내 자식한테 좀 물려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담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형님은 이 차를 보통 우리나라는 한 10만 킬로 타면 차 다 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최근에 봤던 뉴스가 포르쉐 911 터보인데 그게 70몇 년도에 첫 차를 출고를 했대요. 911 터보 모델을. 그 차를 100만 킬로인가 100만 킬로 넘게 탄 거예요. 할아버지가 3, 40년을 그 한 차만 타가 온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 911이라는 차 자체도 멋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오래 하나를 타고 함께 할 수 있던 사실 줘요. 이게 궁금해. 아니면 여기 시청자는 알아? 이 기능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안 물어봤어 뭐.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안정화 제어 장치, 스포츠 경고, 안전성 제한대 미리 나오는데 하여튼 아시는 분은 이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 장치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무슨 기능이에요? 그 미끄럼 방지인데 그 원래 LSD 같은 건가? 이게 현대기아에 다 있어요. 저기 기능. 아 리미티드 디퍼런셜 뭐 아니다 LSD 리미티드 스피드 디퍼런셜. 미끄럼 방지? 비 오는 날 쓰면 되는 거네? 응? 오프잖아. 거꾸로 끄는 역할이 뭔가. 해외에서는 그만큼 이제 차를 오래 타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는 부러워요. 근데 사실 이 차는 형님이 좀 타다가 올드카를 타면 보통 세컨카로 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형님이 차가 막 관심이 생기고 이러면 올드카 라이프를 한번 즐겨보세요. 알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리뷰를 마칠 거고요. 이제 리뷰를 재밌게 보셨거나 아니면 좀 더 개선할 점이 있거나 이런 개선점이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그냥 악성될 것만 다루시지 말고 저는 악성될 것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욕만 안 하고 뭐 제 생기가 가지고 디스를 하든 제 말투든 뭐를 디스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악성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평범하구나. 막 좋지도 싫지도 않구나. 아 흰씨 안 좋지? 안 좋아요? 안 좋지. 별론가? 난 나쁘지 않은데.